자,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요, 김호중 본인이 팬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했었을 때의 장면입니다. 좀 읽어보면 기억에 남는 팬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은 기부와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싶고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항상 이런 좋은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제 이름을 가수 김호중 공식 팬클럽 트바로티 아리스 일동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싶고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쉽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이 100억 기부에 대한 실체가 황당하게도 앨범 기부의 양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앨범 기부라고 해도요, 뭐 사회적 문제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어찌됐건 팬들 입장에서는 김호중이라는 사람 한 명을 응원하기 위해서 75억 원어치라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을 들여서 기부하게 된 그런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존경하고 싶다라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김호중이라는 가수는 그런 거짓말로 점철된 행동을 하지는 말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칼럼도 나옵니다. 누가 김호중을 먹잇감으로 만들었나? 가수 김호중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점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호중의 팬들은 대중이나 언론의 비판 여론이 가혹하다며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팬들의 이야기처럼 대중의 비판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한지는 김호중의 혐의와 그동안의 행동으로 따져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호중의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 매니저를 시켜서 옷을 갈아입히고 대신 거짓 자수를 시키고 메모리 카드를 삼켰네, 공연은 진행했네. 결국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호중의 행동은 도마 위에 올라버렸고 이 경찰과 검찰을 제대로 자극하는 행동이 된 겁니다. 먹잇감이라고까지 표현됐던 그 자리가 사실 김호중 본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고 대중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거부한 건 김호중 본인이었다라는 얘기죠. 물론 유명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과 비판이 가혹해서는 안 된다. 죄의 무게와 동일한 처벌과 비난이 적당하다라고 하지만 김호중의 경우에도 충분히 그럴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거짓말과 잘못된 행동으로 스스로도 많은 처벌과 비난을 자초했고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판 여론에 억울해하기보다는 자기 행동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군대보다 잘 먹고 잘 지내네. 김호중에 수감되어 있는 이 구치소의 식단이 화제다라는 말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사 제가 앞선 영상에 소개를 해드렸을 때 진짜 큰 분개함들을 많이 쏟아내셨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요, 삼시세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죄를 짓고 들어간 구치소에서 삼시세끼 그것도 화려한 식단으로 밥을 먹는다라는 건요, 많은 대중들에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다수가 있는 서울 구치소의 식단이 생각보다 알차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요, 이 서울 구치소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교도소와의 차이점에 틀린 점을 제가 좀 정정을 할까 합니다. 이 구치소에서는요, 사실 흉악범죄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구치소에는 무려 21명을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유영철, 아내와 장모 등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강호순 등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들이 미집행 사형수들로 다수가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생활을 해야 하는데 미집행 사형수들이라고 해서 이들은 특별히 서울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돼지 고추장 불고기, 소고기 된장찌개, 짜장 떡볶이 매일 불철주야 우리 시민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근무를 서고 훈련을 뛰는 우리 국군 장병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사실에 저도 정말 깜짝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호중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라도 내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음주 사고 이후에 잠수를 타고 술타기를 하는 이런 꼼수들이 실제 현실에서도 통하게 될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서 현장에서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호흡 측정이 아니면 어차피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각종 커뮤니티에서 유포가 되고 있고 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요, 일단 도망가라라는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다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고 이후에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무죄 판결까지 받았었다라는 사례도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있지 않으려면은 명명백백하게 김호중 사태가 밝혀져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KBS는요, 계속되는 김호중 손절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배틀트립 2의 다시 보기까지 중단을 시켰다. 종영된 드라마에도 예외 없다라는 겁니다. 종영된 프로그램에도 예외 없이 바로 김호중 지우기를 KBS가 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배틀트립 2에 출연한 회차 이 한 3일 정도 되거든요. 11월 12일, 19일, 26일 3회차에서조차 다시 보기 서비스를 모조리 중단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KBS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호중이 출연한 자사 예능 방송에 한해서 지난 주말부터 계속하여 중단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설사 김호중 본인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죄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이 KBS와 같은 언론사, 많은 방송사,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현명한 시청자분들까지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의구현이 제대로 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관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뻔뻔스러운 연예인과 비뚤어진 팬심이라고까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남대학교 교수분인데요. 지금 이번 김호중 사태, 그야말로 가수 자신의 오만한 행동과 눈먼 소속사 대표와 관련자들, 그리고 팬덤이 빗나가요. 결국 공권력도 무시해버린 범죄 행위가 됐다라고 탁 꼬집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연예인과 소속사들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압도적인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장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며, 대중과 팬들은 그들의 능력을 공정하게 감시하고 평가하여 평판이나 비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맹목적인 신뢰와 얼토당토 함께 감싸는 이런 모습으로는 대중들의 반감과 호평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김호중 사태가 계속하여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법 기능을 해치는 범죄 행위는요, 엄벌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최근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었던 30대에게 결국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실형 선고로서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최근 김호중 사건으로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 내용도 제가 한번 전달을 드렸었죠? 여자친구하고 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던, 자, 이 30대가 결국 실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6개월의 집행유예와 2년 선고를 받았는데, 쉽게 말해서 징역 생활은 6개월 수감, 집행유예는 2년을 선고하는 겁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징역 6개월이면요, 교도소에 6개월을 살게 되고요, 집행유예 2년은요, 징역 6개월을 살고 나서 2년 안에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으며 또다시 징역형이 될 겁니다. 유예기간을 2년 동안 줄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운전자를 바꿔치게 했다라는 이 혐의 하나만으로도 징역 6개월형이 떨어졌습니다. 김호중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호중 사태는요, 뭐 3년에서 15년형까지 다양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번 운전자 바꿔치기만으로도 징역 6개월형이 나왔으니 이 김호중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1, 2년 이상의 단연간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겠냐. 그런데 문제는 참 징역형이 선고돼도 나름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요즘 또 교도소 생활이 그렇게 좋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현직 교도관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교도소 절반이 2018년도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도 난방이 들어오나요? 라는 질문글이 작년에 올라왔습니다. 보이십니까?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님들 혹시 교도소 재소자방에도 난방이 들어오나요? 과장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잘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냐면 환기를 한답시고 창문을 열어놔도 안 떨고 잘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작 저는 가스비가 무서워서 자취방은 냉골인데 이와 별개로 온수 목욕은 주 1회 시켜주고요. 여름에 말기암 환자,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은요. 에어컨까지 틀어준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호텔이다 호텔이야 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커뮤니티의 글은요. 블라인드라고 해서 실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의 종사자들이 직접 댓글을 남기고 글을 쓰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교도관이나 관련 공무원분들이 이제는 교도소에도 난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봅니다. 차를 막아서자 마구 주먹을 휘둘렀다. 무면허에다 또 음주운전까지. 갈수록 가관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음주운전을 어떤 분이 막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나서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블랙박스는 좀 넘어가고 이 장면을 보면 여기서 막 실갱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음주하는 걸 나를 왜 막았냐 이겁니다. 요즘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김호중이라는 괴물도 탄생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일반인이건 연예인이건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냅다 도망가거나 이런 시민의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김호중이라는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이 명확하게 됐어야 한다라는 거죠. 언론사가 정말 많은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75억 원 어치가 김호중의 앨범이었다라는 얘기가 언론 기사에서도 이제 쏟아지고 있네요. 제 영상을 봤던 걸까요? 확실치는 않지만 어찌됐건 이러한 정의구현이 하나둘 이루어졌을 때 무언가 사회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호중 본인은 지금 당장은 구치소에서 좋은 메뉴의 식사를 하며 나름의 호의호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단 편하게 지낼지 모르고 교도소 역시 이런 현직 공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글쎄요, 생각보다 고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앞에 말씀드렸던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한 징역형이 나왔다시피 김호중 본인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부의 결과는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분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전혀 동의 못한다. 전부 다 경찰서 정문으로 나가곤 한다. 자, 이렇게까지 경찰청장이 한 명의 연예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본 적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호중 경찰서 들어올 때도 정문으로 들어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도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괜히 주차장으로 출입시켰다가 서울경찰청이 얼마나 많은 문매를 맞았습니까? 특혜 의혹이 있다라는 등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졌지만 사실 경찰 조사 이후 귀가 당시 취재진에게 노출된 건 인권 침해다라는 말에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피의자들은 원래 정문으로 와서 정문으로 나가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의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관계자가 정문으로 나간다. 이 얘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놀라운 건요. 이 경찰청장이요. 사실 계산한 값이 경찰 내에도 있고 의뢰를 해서 받은 값도 있다. 면허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경찰에서 계산한 값과 의뢰해서 받은 값, 쉽게 말해서 음주 수치에 대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말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면허 정지냐, 면허 취소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요. 오히려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우려가 있어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앞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분명히 면허 취소 소치가 나온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를 들이밀어서 판결을 받아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김호중 본인이 그 당시 때 직접 음주 측정을 받아가지고 나왔던 결과값이 아니라 위드마크라고 해서 시간을 역순으로 계산해가지고 나온 수치값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무리해서 면허 수치를 적용을 하면 오히려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가장 보수적인 값,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라는 걸 적용하려는 겁니다. 왜냐? 경찰 입장에서는 면허 취소냐, 면허 정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주운전, 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건요, 결국 숫자 값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하는 추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뭔가 상대방 변호인 측에서 면허 취소 수치는 너무 부당하다, 무리하다라고 해서 혹시나 판결이 이거 면허 취소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나오게 할 바에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면허 정지 수준을 이야기해서 경찰 측에서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경찰 측에서는요, 김호중 본인이 면허 취소 정도인지 정지 정도인지 알코올 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음주운전이 맞았냐 안 맞았냐를 유죄 판결 받는 데에 더욱더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김호중 본인이 지금 경찰 측을 얼마나 분개하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제 볼 때는 이 김호중 사태가 경찰 측과 검찰 측, 아마 판결에 나오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든 유죄 판결을 확실하게 받아내겠다라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궁금해 하시고 참 요청도 많았던 그런 김호중 팬들의 변명이죠. 100억 기부했으니 봐달라. 이거 도대체 출처가 어디냐. 나는 아무리 뒤져봐도 김호중이 100억이나 기부했다라는 사실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자, 이 100억 기부 정말 사실이 맞을까요? 지금부터 제 영상을 잘 따라오시면 너무나 팩트를 알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꾸 이 김호중 본인을 응원하는 분들이 수호 씨는 얼마나 떳떳한 인생을 사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글쎄요, 전 적어도 이 정도의 범법죄는 지은 적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팩트 전달에 있어서 좀 왜곡이 없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좀 들어본다면, 자, 알다시피 이 천재성이 아깝다, 100억 원을 기부했으니 봐달라라는 것이 애시당초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이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까 싶습니다. 실제 지금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느냐. 자,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김호중 선처해주세요, 김호중 가수님을 선처해주세요, 보이십니까? 여기에 찬성하는 청원 동의 숫자가 370명, 231명 또 있습니다. 과도한 부달을 중단해주세요, 412명.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김호중의 KBS 퇴출을 반대합니다, 991명. 와, 정말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반성하고 있으니 좀 봐줘라. 이거 다 누가 작성하고 있겠습니까? 간혹 제 영상에도 보면 참 티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김호중 팬이 아니다, 나는 김호중에게 전혀 관심 없는 일반 주부다. 참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황당한 건 그게 정말 팩트가 맞느냐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글쎄요, 과연 팩트일까? 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글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또 보면 보이십니까? 비록 죄는 나쁘지만 천상의 목소리로 즐거움을 주고 있으며 세계 만방에 국위선양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 자, 도대체 무슨 국위선양을 김호중 본인이 했다라는 걸까요? 황당하고도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면요, 이런 글이 계속 나와요.
김호중 영구 퇴출 및 한시적 출연 정지 당장 철회해라. 당장 철회하라는 겁니다. 국민의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방송이 공연 방송이냐? 김호중 5호하는 글을 아예 게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부탁드린다. 이전 과거의 김호중 영상도 영구 삭제한다. 실제로는 이렇게 분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있습니다. 김호중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건 당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의 선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호중 본인이요. 사실 KBS뿐만이 아니라 MBC, SBS 각종 방송사에서 완벽한 손절 처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정말 이 김호중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제발 좀 김호중을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키포인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100억 기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팩트는 이거예요. 김호중이 정말 100억을 기부한 적이 있냐? 김호중의 팬덤이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여드릴 건데, 김호중의 기부 내역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자, 이게 가장 큰 금액입니다. 팬카페, 아리스 팬카페에서 김호중의 클래식 앨범을 기부했어요. 무려 52만 8,427장입니다. 이게 약 75억 원 상당이 된다고 해요. 앨범 한 장이 보통 한 2만 원 정도 금액이 되니까 52만 8천 장이라고 계산했을 때 75억 원 정도 기부금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튀르기의 성금 기부로 팬카페에서 또 1억 7,500만 원을 유니셰프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호중 본인도 튀르기의 성금 기부를 했는데 그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팬카페가 또 수재민을 위한 성금 기부로 3억 5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자, 이 금액을 전부 다 합하면요. 1억 7천에 3억 5천, 대략 5억 정도 되고 75억 원을 합하면 8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외에 김호중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기부한 금액도 한 4, 5억 원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참 황당한 건 이 100억 원에서 김호중과 팬클럽이 진짜 성금을 내서 기부한 건 한 20억 원 정도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 물론 그것도 큰 금액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100억 기부의 75억 정도는요, 어떻습니까? 바로 클래식 앨범이었다. 그럼 도대체 이 클래식 앨범 기부가 뭐냐? 자, 실제로 김호중 본인만이 아니라 이 앨범 기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아이돌들 같은 경우도 앨범을 많이 사서 기부를 합니다. 왜 기부를 하느냐? 아무래도 앨범 판매량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팬클럽 차원에서 앨범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 요즘 솔직히 핸드폰으로도 들을 수 있고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는데 CD로 들어봐야 얼마나 듣겠습니까? 근데 이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팬클럽에서는 몇몇 팬클럽에서 이렇게 앨범을 여러 장 금액을 들여서 구매를 한 뒤에 이걸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복지센터라던가 장애인 단체라던가 많은 곳에 기부를 하곤 합니다. 이게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을 넘었다라는 복지센터 직원의 호소 글입니다. 아이돌 가수가 컴백하면 팬들의 앨범을 왕창 산다. 그리고 왕창 기부한다. 안 받는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는 문의 전화조차도 받기가 싫다. 그냥 본인들의 쓰레기를 기부라는 이름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 아이돌 팬인 본인들도 갖기 싫어서 떠넘기는 마당에 복지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이돌 가수 시대를 필요로 하겠느냐. 응원하는 가수의 성적을 올려주고 싶어서 팬사인회 가고 싶어서 앨범을 잔뜩 사놓고 처리하기 어려우니 복지관의 선행인 척 쓰레기를 떠넘기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몇 장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막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구매를 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기부를 받는 복지센터 입장에서는 이제 싫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앨범 기부가 아까 앞에 말했던 김호중 본인의 100억 기부 중에서 75억 원에 달하는 기부 금액입니다. 이거 정말 100억 기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100억을 기부했으니까 김호중을 봐달라고 지금 이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글을 쏟아내고 있는 김호중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몇몇 팬들인데 이게 정말 올바른 기부 내용은 맞긴 한 겁니까? 오히려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앨범 기부인데 이게 정말 올바른 기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기부 금액이라고 하면요, 정말 엄청나게 큰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를 가수가 직접 기부했을 때를 상징하곤 합니다. 물론 다른 물품 기부도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100억 기부를 했다라며 막 윽박을 지르며 선처하라라고 말하기에는 이거 좀 너무 민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한 100억 원 가까이 기부를 했으니 좀 봐달라. 비상식적의 청원을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한 가운데 이 글의 동의수가 1,400건을 돌파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100억 기부, 나눔의 선한 영향력인 김호중 아티스트라는 이 청원건인데요. 분명히 이 동의수가 이 직전 날에 400건 수준이었는데 논란이 확산되자 오히려 하루 새에 1000건이나 동의가 더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누가 이렇게 동의를 했을까라는 생각마저 좀 들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KBS의 한시적인 출연 정지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KBS는 비단 김호중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유명인들도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극악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방송 출연 정지나 출연 섭외 자제 권고를 이미 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방송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간 김호중이 받아온 비난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더는 흠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강박과 팬들의 사랑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팬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팬심이 김호중 본인을 더욱더 망쳐가고 있다. 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K-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빠가 까를 만든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엄청나게 덕질이 심해지면요, 빠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푹 빠져있기 때문에 빠자를 붙이는 거죠. 까는 뭡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비판할 때 까버린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너무 매달려서 무지성적인 팬심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으니 무지성적인 안티팬도 생기는 거다. 빠가 까를 만든다. 이게 바로 지금 김호중 사태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기사가 터지면서 더 난리가 났죠. 하루에 3번 배식되는 김호중 본인이 이감된 서울구치소의 6월달 식단이 공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난리가 난 겁니다. 돼지 불백부터 닭갈비까지. 아마 이 기사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마 보셨던 분들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다, 황당하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팩트를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면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라고 해서 뭐 점심에 소고기 미역국, 연두부, 메추리알 장조림, 채소 샐러드, 참치 김치국 등등등. 이 서울구치소에서는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수감자에게 식사를 배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일날 아침 식사를 보니까 브라운빵과 잼, 스프, 채소 샐러드, 두유가 제공이 됐고, 점심에도 뭐 김치국, 어묵 볶음, 뭐 이런 등등, 저녁에는 감자, 수제비 등등이 있는데, 자, 이렇게 식단이 공개가 되니까 누리꾼들은 이러한 말을 한 거예요. 죄를 짓고 호강하네. 나 집에서도 이렇게 먹기가 힘든데 군대보다 구치소 메뉴가 더 낫다. 선량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뭐 하는 짓이지? 맞습니다. 사실 이 대다수의 식단, 교도소가 운영되는 금액은요, 혈세,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세금을 1년에 좀 나름 제 나이대에 비해서 많이 내고 있거든요. 운이 좋아서 사업이 좀 잘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입장에서 볼 때도 사실 좀 어이가 없기는 합니다. 왜냐면 범죄자들이잖아요.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곤 하지만 일반인들 중에서 하루에 3끼를 해결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만 해도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요,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밥 3끼는커녕 라면 1개를 나눠서 먹고 이런 시절이 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아주 힘든 부대로 좀 지원을 해서 나름 특수부대를 갔는데, 이거 보니까는 교도소와 구치소가 일반인들보다 요즘 20대 MZ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취업조차 되지 못해서
식사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고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뛰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치소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럴 거면 그냥 아싸리 죄 짓고 그냥 구치소 가서 잠도 재워줘, 삼시세끼 밥도 줘,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닭갈비에다 짜장 떡볶이까지 김호중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의 식단이 화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거 김호중이 수감되지 않았다고 하면 서울구치소의 식단이 이렇게까지 비판을 지금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평소에는 관심 없거든요. 평소에는 서울구치소의 식단이 어떤지 대중들뿐만이 아니라 언론 기사들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호중이라는 희대의 거짓말 양치기 소년 같은 존재가 이곳에 수감이 되면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강조드리지만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회사에서도 이 유튜버에도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면 입벌구란 소리 있죠?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친다. 많습니다. 김호중 본인처럼 입장을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자신이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기처럼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김호중 본인이 그것 때문에 많이 비판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유튜버가 오늘도 버젓이 영상을 올리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김호중 사태는요,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 당연하다라고까지 생각이 되는데, 만약 김호중 사태가 이번처럼 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 구치소에 있는 범죄자들이 이렇게 지금 호의호식을 한다? 이런 비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뭐 왜 이렇게 밥이 잘 나오냐? 범죄자들이 나보다 잘 먹고 잘 산다? 정말 열받는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보리밥에 김치만 줘라. 일식 1찬만 해도 모자를 파네. 이건 군인보다 잘 먹는 거 아니냐. 화려하다 화려해. 특식은 무슨 살도 뺄 겸 굶어도 될 것 같은데 저러니 교도소를 가면 살쪄서 나오겠네 라는 소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호중의 팬들이요, 서울구치소의 식단을 공유하면서 특식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제가 말하는 그런 한심한 족속의 유튜버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인간들, 김호중 사태 통틀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뭘 잘못했고 뭘 잘못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는 모른다라는 거죠. 뽕을 맞는다고 하죠. 스스로에게 자화자찬하다 보니까 저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김호중에 대한 흔적 지우기는요,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KBS 같은 경우는 장난이 아닙니다. 불후의 명곡 VOD부터 미녀와 순정남의 OST까지 김호중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나가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3일 KBS에 따르면 김호중이 출연한 불후의 명곡 다시 보기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조차 서비스를 중단했고요. 김호중이 노래를 불렀던 주말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의 OST 결국엔 당신입니다 역시 방송에서 사용하기를 중단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김호중에 대한 흔적 지우기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하고 손바닥처럼 입장을 뒤바꾸는 사람들의 말로는요, 결코 좋지 못합니다. 김호중 본인도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이런 정의구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자, 그 와중에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서울경찰청장 입장에서요, 본인에 대한 방조죄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동석해서 음주했을 뿐이다. 자,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팩트는 팩트예요. 의혹과 의심과 가설은 전혀 다릅니다. 팩트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워낙 가수 길이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라는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3일날 있었던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방조 행위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한다. 하지만 길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단순히 동석하여 음주를 했을 뿐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도운 정황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길의 입장에서는요, 그날 처음 본 김호중과의 시간들이 굉장히 후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처음 본 사람하고 술 한잔
같이 있었을 뿐인데 자신의 이 3번의 음주운전 사태까지 다시금 뒤척여지면서 방송 복귀각을 잡고 있었던 입장에서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김호중 본인은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위드마크,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하여 송치를 보냈다. 서울경찰청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3일날 브리핑에서요, 그냥 우리가 수치를 낸 게 아니라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수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수치를 적용하여 음주운전을 규정할 수치 이상으로 나왔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위드마크, 공식법을 통하여 김호중 본인이 당시에 술을 마셨을 것에 대한 이 역순으로 계산을 해보니 그 중에는요, 면허가 취소될 수준으로 나왔던 수치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온 수치 중에 통계적으로 가장 적게 나온 수치를 적용하여 검찰로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허 정지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억지로 이거 면허 정지 수준으로 계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것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음주운전이 맞다는 얘기죠. 자, 더군다나 경찰이 인권 침해를 했어. 자, 황당한 김호중 주장에 서울경찰청장은요,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굉장한 분개함을 쏟아냈습니다. 취재진에게 노출이 되어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혀 우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피의자를 포함하여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원래 정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간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것은 초기에 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했다.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을 하는 것이다. 입장할 때는 우리가 좀 편의를 봐준 것 같다. 하지만 나갈 때는 남들과 똑같이 내보낸 것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경찰청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김호중 측은 고 이배우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고 경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글쎄요,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게 과연 먹힐까요? 당시 김호중은 변호사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도 되는 거냐? 구속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다만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보세요. 얼마나 언변이 화려합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제가 말했던 그 유튜버와 똑같습니다. 손바닥 뒤집기처럼 입장을 바꾸고 자신이 했던 말을 거짓말로 점처시키는데 교묘하게 말을 바꿨어요. 애시당초 죄를 달게 받겠다, 구속돼도 좋다라고 했으면 왜 도망갔습니까? 왜 거짓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했습니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현명한 분들은 제가 뭘 얘기하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사태 더 이상 이제는 김호중 본인이 교도소로 가 징역형을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MBC와 SBS는 어떨까요? 기사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보기와 VOD 서비스를 중단했다. 사실 김호중과 KBS 교향 악단이 만났다. KBS 편스토랑 요리부터 이 콘서트까지 KBS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었던 김호중인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아버렸습니다. 비록 KBS는요,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주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무리를 빚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2일 오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김호중 편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지만 오후를 기점으로 김호중의 KBS 예능 출연분은 모조리 삭제됐다고 합니다. 다만 SBS, MBC, MBN, TV조선 등 타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는 김호중의 출연분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과연 언제까지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KBS마저도 완전히 손절했고요. SBS 같은 경우도 이미 김호중 본인의 전국 투어 콘서트 당시에 연출을 맡다가 더는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손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 남아있는 다시 보기 출연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조만간 다른 방송사에서도 순차적인 손절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만큼 김호중 사태가
쉬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서 방송가는요, 기록 말살형, 말마턴 다시 보기까지 모조리 삭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